네, 제가 공부한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코스닥에 상장돼 있고, 반도체랑 디스플레이랑 태양광 장비 만드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은 7,800억 정도 되고요. 주가는 많이 조정을 받아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6,250원입니다. 12주 최고가 최저가는 28,000원, 만원 정도 되고, 퍼도 5.4인데 업종포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4,800만 주가 발행되는데 유동 주식 수는 70% 정도 됩니다. 1993년도에 설립돼서 99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고, 주로 증착 관련해서 장비를 제조해서 납품하고 있고요. 제일 주 품목은 ALD 쪽에 현재는 그게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11% 정도 되고, 그리고 대형 디스플레이 FD 장비가 한 42% 정도 됩니다.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파워 혁신 기업 이런 거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사가 하나 있어서, 이게 뭐 논문이나 뭐 이런 특허 같은 거 데이터를 정량 정성 분석해서 대기업, 중견기업 다 통틀어서 주성이 1등을 했더라고요. 이 황철주 대표가 일단은 혁신 이런 마인드 그런 거에 대해 되게 어떤 철학 같은 게 있어 보였거든요. 뭐 이거 공부하면서 유튜브 영상도 뭐 세바시에서 강연하는 것도 찾아보고 했는데, 네, 그런 거를 되게 강조를 하는 CEO였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초대 중기청장까지 후보로도 올랐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R&D를 엄청 정말 진심이더라고요. 아무리 회사 사정이 안 좋아도 기본 최근에도 코로나 때도 되게 실적 꺾이고 했는데도 한 500억 이상을 R&D에 쏟아부을 정도로 R&D는 정말 진심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제품 라인업인데요. 반도체 장비랑 디스플레이랑 태양 전지 장비. 네, 크게는 그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고, 매출이 제일 큰 거는 반도체 장비가 거의 압도적입니다. 한 80% 이상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이. 선정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이게 주성원 엔지니어링이 만드는 원자단의 증착 장비 ALD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는 저평가됐다고 생각했는데 더 많이 저평가된 것 같고,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쪽의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미국의 장비 업체들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서 받지를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쪽은 거의 SK 하이닉스랑 거의 증착 장비는 독점적으로 ALD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디어가 고객사가 조금 이제 중국 쪽이랑 그리고 비메모리 쪽으로도 확대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비메모리 쪽에 여기 막 인텔이랑 얘기가 나와서 이거 한번 제가 주단 분야랑 통화해서 얘기는 해봤는데, 비메모리는 알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관련해서는 어나운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뭐 그냥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도 디스플레이 장비는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압도적이고 거의 주 매출처거든요. 그쪽에 증설하고, 또 태양광 장비 쪽에서도 최근에 좀 유럽 쪽에 러시아 업체긴 한데, 저희는 작년에 9월에 수주 공시가 하나 떴었는데 이게 돈을 잘 받을지 모르겠네요. 계약금 한 40% 정도 지금 수령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런 이유로
좋게 봐서 픽해서 공부를 해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약간 제2의 전성기가 아닌가. 그거를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이 되고요. 보통 투자 포인트 할 때 요런 거를 따져보는데 국산화 외에는 지금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증적 장비가 해외 국사도 확대되고 있고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쪽으로도 확대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특히 공정이 미세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보안 투자,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다시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도 전구체 물질, 하이K 물질을 적용한 그런 공정에 대한 투자가 전방 산업에 투자가 일어나니까 수요가 같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D램 소자 구조인데 이 커패시터 AR 종횡비가 여기서 D램에서 나오니까 건물로 치면은 바닥 대비 높이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느냐, 그게 거의 지금 한계에 도달해서 이 하이K 물질을 통한 컴peten시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상황이. 그래서 보안 투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 하이K 증착 ALD 방식은 주성이 거의 압도적이라서 경쟁력을,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 표는 완성업체 사이클보다 반도체 사이클상의 소부장 쪽에 탄력적인 모습을 더 그린다, 이런 차트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코로나 때 한번 거의 완전 죽을 썼거든요. 근데 이때도 참 대단하신 게 R&D 투자를 멈추지 않고 계속 했고, 어쨌거나 지속적인 투자의 성과가 지금 ALD 증착 장비 수요와 맞물려서 지금 작년서부터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제품 거의 반도체 장비가 현재는 대부분 증착 장비, ALD 장비. 태양 전지랑 디스플레이는 거의 조금, 디스플레이는 약간 조금 오히려 감소 추세인 것 같고, 이게 반도체 장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리고 태양 전지 장비는 약간 신사업으로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외 쪽은 지금 중국 쪽 수출이 많고, 대만이, 제가 알기로는 TSMC인 것 같은데, 비메모리 쪽. 주담 쪽 통할 때도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비메모리 쪽은 아무튼 잘 공개를 안 해줍니다, 정보 자체를. 그래서 매출 포트폴리오가 결국에는 반도체 증착 장비가 압도적이고, 디스플레이랑 태양광 장비.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좀, 그리고 한 가지 보실 게, 그래서 애플이 LG 디스플레이한테 ALD 공법을 도입해라,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매출처가 수주 금액이 더 여기서 좀 더 한 단계 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랑 원래 주성이랑 되게 협업 관계가 돈독한데, 더 같이 협업해서 더 여기에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태양광 쪽에서는
그 HJT라고 이종접합 태양 전지라는 요 기술이 있는데, 이게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네, 아무튼 이 기술이 그 양산 기술로는 25%를 최초로 넘겼다고 그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어쨌거나 태양광은 햇빛을 태양 그 전기 에너지를 얼만큼 전환시킬 수 있는 그 효율이 정말 핵심인데, 그거를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 효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해서 엄청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중 접합 태양 전지 이 기술은 이 원자 배열이 보면은 이렇게 규칙적인 게 있고, 약간 애매한 애가 있고, 완전히 그 무질서하게 노는 애들이 있는데, 그 이 규칙적인 단결정 상태가 그 전자 이동 속도도 빠르고 효율이 높은데, 근데 이게 문제는 이렇게 만들려면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그 생산 비용이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려고 그 단결정 실리콘 전후의 샌드위치처럼 비정질 얘를 얘가 그 감싸는 형태로 해서 그거를 만든 거예요, 이번에. 이번엔 아니고 아무튼 이걸 개발을 해서 그 단가는 낮추고 효율은 높인 거죠. 장점만 뽑아내서 어쨌거나. 고런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질 실리콘에 비정질 실리콘을 코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주성이 결국에는 증착의 그 기술력도 어쨌거나 여기에 적용이 된 걸로 보이는데, 네, 그 기술을 어쨌든 활용해서 요런 HJT라는 그 태양광 장비 쪽에서 기술 개발 통해서 그 양산 효율을 높여서 25% 이상으로 세계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25%가 넘어간 건. 그런데 그 한 발 더 나아가서 뉴스로 보여드렸던 게 그 페로브스카이트라고, 이게 되게 태양광 쪽엔 혁신적인 물질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기술인 것 같아요. 그거랑 같이 접목시켜서 35%를 넘기는 신기술을 개발하겠다. 저는 이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추이를 좀 잘 봐서 어쨌든 잘 되면 대박인 거니까 그거를 추적 관찰을 지금은 완전 거의 없는데 포트폴리오 전체에서는 앞으로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증착 제가 보다 보니까 증착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져서 이걸 좀 찾아봤거든요. 증착이 결국에는 그 8대 공정 그 반도체 8대 공정 중에 전기적 특성을 갖도록 그 얇은 방막을 쌓아 올리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물리적 증착이 있고 화학적 증착이 있고, 그리고 화학적 증착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ALD도 그 원자적 증착이라고 해서 여기에 분류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리적 증착은 그냥 그 기화시킬 입자를 기화시켜서 증착시키는 거고, 화학적 증착은 그 대상 물질을 원자가 화학적으로 뭐 가스를 통해서 화학적으로 변화시켜서 웨이퍼에 증착시키는 막을 더 달라붙게 하는 이런 증착 방식이고, 그리 근데 ALD는 그런데 여기서 어쨌거나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얘네들은 그 기존의 그 전구체나 반응 물질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부어서 그 층을 이렇게 올리는 구조인데, ALD 원자적 증착 방식은 이거를 단계적으로 하더라고요. 이게 전구체가
일단 바르고 거기에 퍼지라고 해서 가스를 분출해서 얘네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한 다음에 반응 물질을 보내서 그 환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걸 통해서 한 층을 만들고 다시 퍼지를 하고 이거를 한 층 한 층씩 되게 정교하게 쌓아 올리는 구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그 반도체 증착 장비의 트렌드는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ALD는 공정 속도는 엄청 느린데 나머지는 다 CVD나 PVD보다 다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 속도가 엄청 느리다는 게 얼마나 느린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일한 단점은 느리다. 그렇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더 저기압의 고밀도 얇은 정교한 막을 형성할 수 있는 기술인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간다는 게 압력이 낮아진다는 거고요. 진공도가 높아져서 저기압으로 갈수록 더 정교한 막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화학적 증착에서 압력이 낮을수록 정교해지는데 문제는 공정 시간이 길어져서 이걸 단축하기 위해서 웨이퍼 온도를 높이는 형태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메탈층이 녹아내리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원래는 거기서 그래서 개발된 게 플라즈마 가스를 보완적으로 넣어서 증착을 하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됐다가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ALD는 거기서. 네, 그래서 가장 그래서 PCBD 그 플라즈마 가스를 주입하는 형태도 이런 스텝 커버리지라고 이쪽에 이렇게 비균질적으로 오버행이 생기는 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극복해서 한 층 한 층씩 쌓아 올리는 게 ALD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ALD 기술이 그렇다고 다 ALD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각 공법이 쓰이는 데가 있어요. 이게 CVD가 쓰이는 그런 공정이 있고, 그래서 각 공정별로 필요한 그러한 뭉쳐가 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후방 산업 특징이 한 시장 규모가 반도체 장비만 놓고 봤을 때는 한 762억 달러거든요. 762억. 그중 네.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 장비 중에 전공정이 차지하는 게 2021년 기준으로는 887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전공정 장비가 전체 장비 중에 포션이 거의 엄청 커요. 대부분이고, 그만큼 전공정이 좀 중요한 공정이다. 반도체 공정 과정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사업보고에서 가져왔는데, 결국에는 DDR4에서 DDR5로 전환되고, 전체적으로 그 언택트 문화나 그런 코로나19 특수,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전체적인 큰 트렌드는 이런 게 반도체 장비, 특히 ALD 장비, 미세화되는 그런 기술들이 요구되면서 그 수요가 더 증가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SK하이닉스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원래는 그 원익 IPS였나? 거기랑 5대5로 하다가 SK하이닉스가 기술력이 하이K 물질에서 그게 효율이 안 나오는 거를 확인하고 규성 쪽이랑 지금 아예 독점적으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이게 디스플레이 시장 협회 같은 거 자료가 있더라고요. 1200억 달러 중에 지금 LCD가 아직은 더 많거든요. LCD가 한 800억이고 2대1 정도 돼요. OLED가 한 400억. OLED가 그래도 침투를 해오면서 약간 시장의 큰 축은 이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인데, 거기에서 또 주성이 하는 게 OLED 봉지 증착 장비라는 요 장비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 채널 LG 디스플레이이고요. 중국의 이런 업체들한테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봉지라는 게 보니까 태양광 쪽에도 그런데 그 산소랑 수분에 되게 취약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잘 밀봉해 주는 공정의 강점을 가진 이런 장비를 조성해서 만들어서 제조해서 팔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뭐 모두 삿버곶에 있는 거 가져온 건데요. 그 결국에는 큰 흐름은 ESG 이슈로 이쪽에 대세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요거는 아직은 진짜 없습니다. 진짜 완전 초기 단계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수준밖에는 말씀을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 했던 얘기고요. 기술들도 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거는 그쪽에 SPSTP인가? 그 공간 분할 방식이랑 그 ALD 증착 중에 거기에다 시간 개념까지 도입된 시 공간 분할 요거 두 개가 특허가 있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에는 공간을 나눴더라고요. 이거를 제1 공간과 2 공간을 나눠서 1 공간에서 형성된 실리콘 방막의 표면을 2 공간에서는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이게 돌아가면서 각 공간별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균일한 방막을 형성하고 효율적으로 가업이 수행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특허였습니다. 좀 신기해서 찾아봤고 이게 ALD 증착의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제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공간 분할과 그리고 시계 공간 분할을 통한 초미세화 공정 구현 장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이제 보면은 어쨌거나 2020년도에 좀 꼬꾸라진 다음에 계속 추세 전환하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조금 높았었는데 이것도 빚을 좀 상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100% 미만으로 떨어져 있고 코로나 이후에 어쨌거나 캐pex 투자가 돌아오면서 그리고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미세화 공정에 대한 ALD 장비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같이 돌아오면서 주가도 실적 따라서 정확히 움직이더라고요. 얘는 특이하게. 아니 원래 그게 맞는데 되게 좀 더 작년 6월서부터 실적이 돌아서면서 같이 주가도 따라서 올라오는 상황인데 지금은 많이 어쨌거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고요. 수주잔고가 이게 3,000억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주가를 좀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워낙 지금 매크로가 안 좋아서 이것도 그냥 무시하고 다 꼬라박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주요 공급처가 대부분의 국내는 LG랑 SK 하이닉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신규 시설 투자를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 7월에 마무리되는 데가 있습니다. 캐파를 증대시키려고.
예 수요가 늘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그 오폼과 거기에 예 광주 오포 여기에 증설 중이고요. 퍼가 뭐 쪼끔 약간 과열되는 국면에서 어느 정도 인제 쪼끔 그렇다고 아주 저평가된 구간은 아니고 예 그 구간으로 돌아왔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연구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정적으로 한 500억 이상 최근에 계속 500억 이상을 지출한 거죠. 업황이 좋든 안 좋든 실적에 좋든 안 좋든 황철주 회장의 R&D에는 정말 진심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황철주 회장이 지분이 한 본인이랑 특별관계자에서 한 28.9% 정도 되는데 어 이게 사라졌네요. 그 코로나 때랑 그리고 작년 3월에 한번 그 자기 비중을 늘렸어요, 2번. 최근 10년 동안 딱 2번 늘렸더라고요. 코로나 때랑 작년 이맘때쯤. 그거는 뭐 그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리고 좀 주주 가치를 배려한다는 게 이런 거 자기 주식 취득을 하고 하는 거에서 좀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이건 없어서 그냥 빈칸을 내버렸고. 그래서 앞에서 이거는 근데 그 레포트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결국에는 하이케이 커패시티에서는 이게 주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ALD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중화권, 하위권 매출처는 늘어나고 비메모리 쪽으로도 확장의 움직임이 있고 뭐 태양광 쪽에서도 모멘텀을 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음 그 그래서 이거 신한금융투자에서 이거를 주가를 예상해 놓은 게 있는데 이 퍼가 이렇게까지 바뀌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음 한 잘 나갈 때는 한 몇 년 전에 16, 17 까지도 갔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이미 그 태양광 쪽이랑 그런 비메모리 쪽 아까 모멘텀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쪽을 반영 안 해도 이미 사상 최대 실적인데 주가가 그걸 선반영한 것 같다가 다시 그래도 조정이 된 상태고 또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려서요. 아까 그 특허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시간 분할은 시간 순차적으로 이런 재료나 반응 물질들은 뿌리는 거고 공간 분할은 아예 공간적으로 구획을 나눠서 공정을 진행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순위 가지고 펄을 이게 아닐 것 같아요. 14.9 너무 높아 보여서 쪼끔 조정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음에 매도 목표가도 일단은 좀 더 조정을 받을 것 같고요. 근데 되게 좋은 기업인데 좀 많이 저렴해진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긍정적이어서 그런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 체크는 했고 그래서 어쨌거나 일단 안전 마진도 있고 뭐 더 인제 그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실적은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뭐 이런 거 컨센이나 이런 거 좀 자료 찾아보면 한 그래도 올해 5천억 원 넘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면 더더욱 뭐 포지션을 어느 정도 가져가도 근데 쪼끔 기간은 길어질 수 있겠죠. 그래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A 마지막으로 보면요. 왕현 님이 오늘 참석 안 하셨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의 ALD 장비가 그 경쟁력이 어떤 부분에 있느냐 그거를
질문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아까 시공간 분할, 그게 특허를 딴 고고에서 파생되는 RTK 전고체를 증착하는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최고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익 IPS랑 둘이서 나누어서 SK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다가 SK 하이닉스가 주성만 선택했거든요. 100%. 그런 걸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격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증착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주성이 거의 탑티어가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로, 일시적 이익으로 잡혔던 게, 투자 부동산이 그때 평가이기로 조금 당시에 살짝 올라온 요소가 있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렇고, 부품 조달 이런 거는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통화를 해봤는데, 요거 한번 질문 드렸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희영님이, SDP, TSD 시스템이 이거랑 이걸 지원 가능한데, 제가 봐도 이거를 이 하나 장비로 ALD도 커버 가능하고 CBLD도 커버 가능하니까 원가 절감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운영의 묘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근데 주담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거든요. 보고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중국 쪽에, 근데 반도체를 포기할 것 같진 않아서, 근데 오히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장접체 되게 유명한 데 많잖아요.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거기 받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주성 쪽에서 더 수주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기님도 오늘 참석 안 하셨는데, SK 하이닉스도 주력 분야인 D램 쪽에 이거 미세 공정하려고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특히나 독점 공급이니까 수주 소식이 많이 날라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고, 요거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늘었는데 당기순이익은 줄어든 거는 이자 비용이,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치거든요. 그거를 미리 반영한 것 같아요. 금융비용 증가하고, 그리고 부동산 평가이익 증가, 전년 대비 증가분이 감소될 거를 예상해서 그렇게 컨센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릴 게 있는데, 아까 CVD랑 ALD 뭐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반도체 장비에서 아직 ALD 장비 비중이 높지는 않죠. 영천님 잠깐 다운되신 것 같네요. 아니. 괜찮으신가요? 네. 네. 잠시 화면이 좀 멈춰 있어가지고. 예. 반도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ALD 반도체 장비에서 아직 ALD 장비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낮지 않나요, 혹시? 별로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혹시. 전체 장비에서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전체에서는. 그게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를 이제 보시는 거죠? 맞아요. 되게 네. 이제 급격히 늘어날 거를 보시는 거죠? 네. 제가 ALD 하면서 참 고민스러웠던 게 그게 되게 느리거든요, 사실 증착 시간이. 네, 맞아요. 사실 그러면은 수율이 아직은 잘 못 잡히거든요, 그렇게 늦게 했다가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데만 이제 하고 나머지는 이제 CVD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정말 ALD가 필요하고 멋지긴 한데 과연 이게 이제 매출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게 좀 고민스럽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도 그게
왜냐면 느린 게 그 유일한 단점인데, 조금 걸리긴 하더라고요. 보면서. 근데 유일한 단점인데 너무 좀 치명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혹시 뭐 다른 말씀하시죠. 공정이 말씀하시죠. 네. 미세화되고 네. 내용을 봤을 때는 필요한 기술인 것 같긴 한데, 그거를 저도 산업 전체에 대해서 그걸 간파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요것만 봤을 때는 그 마이크로하게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희영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거는 좀 진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정말 그게 필요한 곳에는 ALD가 집중적으로 쓰일 텐데, 그렇지 않은 곳은 뭐 비용도 고려해야 되니까 CBD나 뭐 그런 게 대중적으로 쓰이는 게 많이 쓰이겠죠. 저는 이제 ALD가 조금 궁금한 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증착을 할 때 ALD가 쓰이는 부분이 되게 많을 텐데, 아까 말한 커패시티에 증착하는 것도 있겠고, 앞으로 방식이 이제 뭐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든지 아니면은 좀 그걸 좀 확장한 개념으로 갈 텐데, 그때도 증착이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증착 방식이 좀 바뀌니까. 네. 거기에 쓰는 ALD하고 ALD하고 좀 똑같을까? 만약에 똑같으면은 주성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뭐 엄청난 진짜 네. 대폭발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이 커패시티 증착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부분에 ALD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장비가 좀 차이가 있다. 그럼 또 맡은 각 기관 업체별로 좀 파티 좀 나눠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좀 확인할 데가 없어가지고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되게 좀 어려운, 저도 그래서 그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하여튼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혹시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신가요? 예. 그럼, 저는 제가 그럼 한 가지만 더, 그러니까 영천님 보시기에 저도 이제 그 지난번 300페이지짜리 반도체 보고서도 아직 읽지도 못, 앞에 좀 보고 있는데, 아직 반도체가 되게 많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반도체를 좀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ALD를 일단 하나로 보고 있고, 근데 ALD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제일 낫다고 보시는 거죠? ALD 파트에서는. 네. 그렇죠. 그게 제일 ALD는 좀 앞서 있는 거고. 유진테크도, 네, 예. 주성이 저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ALD를 한 파트, 그 다음에 이제 EUV에 관련된 공정에 대한 거 한 파트, 그 다음에 이제 그뭐 하이K 물질인가? 그 뭐 어떤 누설 전류를 막기 위한 그런, 그러니까 증착에 쓰이는 소재 같은 거, 그런 거를 이 세 파트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데, 세 파트가 좋아 보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ALD는 제가 잘 몰랐거든요. 뭐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조성 엔지니어링에 그렇다면은 그거도 한번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되게 좋은 기업인 것 같네요. 네. 기업은 진짜 좋은 기업이가지고. 네. 부채 비율이 좀 높아가지고 금리 인상기에 조금 이자 비용 때문에 조금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약간의 좀 그런 걱정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괜찮아. 뭐 퍼가 이 정도면은 반도체 장비 중에서는 낮은 수준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럼 질문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독서 토론으로 넘어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 네. 퍼가요. 그 만약에 네, 인텔이나 말씀하시죠. 아니면은 삼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면 확 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만약 그쪽이랑 이제 약속을 하게 하게 되면은 이제 되면, 네. 음, 그거는 이제 알 인텔 수가 쪽. 없으니까요. 네. 네. 비밀번호는 특히 안 그렇죠. 알려줘요. 주담 분이랑 통화를 해봐도 아, 예. 전혀 안 알려주세요. 그쪽은.
비메모리. 근데 비메모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서 이게 기계가 하나 납품하면은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양한 종류의 기계를 납품해야 되는지 그건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메모리가 그래서 장비 업체들은 메모리 쪽이 훨씬 돈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동일한 거를 많이 찍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많이 할 수 있지만 비메모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서 조금 아리까리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네.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일단 그 독서 토론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먼저 희성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자, 천천히. 네, 화면 로딩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아직 화면이 안 나와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네. 네, 천천히 해주시죠. 네. 네.